오늘은 앞서 퀴즈에 나온 마을 공동체 활동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오지은 시민의 사회적 상상력 대표님, 이예정 마을 활동가님, 이신정 건강마을 두잇 대표님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한 분 한 분 직접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먼저 오지은 시민의 사회적 상상력 대표님부터. 혹시 선생님 먼저 해주시면. 아, 그런가요? 네. 이예정 활동가님. 네. 그러면 저부터 소개를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김포시에서 청소년 미디어 교육, 그리고 공론장 기획 및 운영, 그다음에 골목관광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마을 활동가 이혜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포에서 그럼 오신 건가요? 네. 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기 네. 서해선 타고 오신 건가요? 네. 아, 김포 골드라인 타고요. 그다음에 서해선 서해선도 타고. 갈아타고요. 초지역에서 또 수인분당선 네, 타고. 수인분당선 타고 그렇게 왔습니다. 진짜 멀죠.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이예정 마을 활동가님 나오셨고요. 그다음 오지은 대표님 아니면 이신정 건강마을 두잇 제가 먼저 대표님.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연천 100가구 거주하는 작은 마을 공동체 성공리 건강마을 두잇 대표 이신정입니다. 건강마을 두잇은 마을 두부 행사 참여하면서 마을 문화가 사회적 연대감을 유지하고 있구나를 확인하면서 마을의 생활 문화를 지역 마을 문화 콘텐츠로 개발해서 개발하고 기능을 역할을 보전하는 목표를 두고 마을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건강마을 두잇 대표입니다. 네, 그러면 연천에서 콩도 연천에 나온 콩으로 네. 파주 장당콩으로 안 하시고요. 파주 장당콩이 연천콩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렇구나. 그럼 파주 장당콩으로 그 두부를 만드시는 그 과정도 그럼 옛날 방식을 재현하는 건가요? 네, 저희 마을에서는 옛날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사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마을 축제를 하는데 그때 분여회와 다 모여서 그 축제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진행했었습니다. 1월 달에. 그게 한 몇 월인가요? 1월이에요. 1월이에요. 네. 내년 1월에 가서 사야겠네요. 네. 저는. 아니, 제가 두부를 워낙 좋아해서. 네. 감사합니다. 건강마을 두잇 대표님이셨고요. 오지은 시민의 사회적 상상력 대표님.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이유가 선생님들과 같이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 이렇게 시민분들이 활동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 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런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마지막에 좀 소개를 하게 됐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공동체나 주민 참여 예산이나 아니면 주민자치회나 리빙랩이나 공론장 등 이런 활동들을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하, 지원하는 분으로서 네. 순서를 양보하신 거군요. 저는 그래서 조용필이 마지막에 나온다 그래서 선생님 그래서 자꾸 마지막에 하시려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원하는 분으로서 사실 오늘 주제와 큰 상관은 없지만 저는 이혜정 활동가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골목 관광 체험도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김포에서 골목 관광 체험을 하면 어디 가서 해야 될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요. 그 월곤면이라고 월곤면. 거의 접경 지역이에요. 맞아요. 근데 거기가 옛날에 아마 여러분들 역사책에서 통진도호부라는 거를 들은 적이 있었을 텐데 그 지역이 통진도호부가 설치되었던 그 지역이에요. 역사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지역인데 현재는 이제 통진향교나 네. 통진이청이라고 해서 그 지역 관리들 있잖아요. 육방들이 행정 업무를 보거나 잠깐의 기숙을 하거나 하던 그런 이제 장소 이런 것들만 지금 남아 있을 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김포 지역 사람들한테도 좀 알리고 또 그런 것들을 좀 더 개발을 해서 좀 많이 알리고 싶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외부에서 관광객들도 좀 유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그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연결해가지고 네. 작년에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통진도호부라고 하면 네.
사실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가요? 선생님. 통진노후부라고 하면 그 지금으로 쉽게 설명을 하면 경기도 정도의 행정 단위를 뜻하는 거예요. 네. 예, 통진현, 통진도호부 이런 식으로 행정 단위를 뜻하는 건데요. 통진도호부가 설치되었다는 거는 그만큼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물류가 이루어졌던 장소라고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그런 역사적인 의미들이 많이 퇴색이 돼서 김포 사람들, 김포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조차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실 마을에서 마을 활동가들이 좀 많이 알리면 좋겠다. 공부도 하고 해서 이제 저희가 그 관광 사업에 골목 관광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월고면요. 네, 김포. 월급요. 네.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은 마을 활동, 네. 마을 공동체 사업의 한 부분들인 거잖아요. 저희가 마을 공동체 하면은 뭔지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해가 되는데요. 자, 일단 청취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퀴즈 정답부터 일단 하고 저희가 5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2024년 경기도가 개발한 지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을 공동체의 가치와 성과를 눈에 보이는 성과 지표로 만든 건데요. 이 지표를 뭐라고 할까요? 1번 마을 성과 지표, 2번 물가 지표. 정답은 오지은 대표님 몇 번인가요? 네, 1번 마을 성과 지표입니다. 마을 성과 지표. 저희가 그러면 이 마을 성과 지표가 뭐고 왜 개발했는지 이런 얘기를 좀 듣고 4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지은 대표님이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제 앞에 이혜정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민선 5기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설명 들으신 것처럼 마을 공동체가 뭐지 하는데 이거를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거든요. 쉬운 방법이 어떻게 보면 사례를 듣는 정도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들었던 네,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여러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어떤 성과가 났는지를 정확히 매번 다 사례를 들 수 없잖아요. 드러나주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오해랑 편견이 쌓이게 되는 거죠. 마을 공동체 뭐 별로 하는 일도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네, 이럴 수 있고 뭐 돈 먹는 하마를 날 수 있고 뭐 지자체장이 표박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두 분 말씀 드리는 건 아시겠지만 각각 내 지역을 위해서 어떤 그런 사람들과 전혀 상관없이 열심히 활동하시는 활동들이 쌓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유의미한 활동들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객관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어떤 게 가능할까라고 해서 2021년부터 경기도 마을공동체 성과 지표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연구를 먼저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연구를 바탕으로 2022년, 2023년 시범사업 연구를 2차례 더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과 지표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게 작년입니다. 실제로 이걸 현장에서 기반을 좀 만들어서 이게 지속 가능하게 좀 잘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그 마을 활동을 제일 잘하는 그 지역을 가장 잘하는 마을 활동가 분들이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기존까지는 성과지표라고 하는 게 연구자의 영역이었거든요.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이제 연구자가 하게 됐을 때 그 결과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실제로 예산이 없을 경우에 그게 그 다음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연관돼서 더 연구가 되지 않을 경우도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또 다른 형태로 그 지역에 맞는 형태로 그 다음 연구라든가 그 다음 활동까지 연결될 수 있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예산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그래서 이런 걸 좀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현장 활동가, 그러니까 마을에서 마을을 제일 잘하는 마을 활동가 분들이 이 성과 지표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작년 한 해 동안은 그 마을 활동가 분들, 선생님들이 실제로 그 연구까지 할 수 있는 과정을 작년에 진행하겠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을 공동체가 되게 좋은 말인데 우리한테 마을 성과 지표 하면 이게 지금 낯서니까 선생님께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5부에서 차근차근 이게 뭔지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을 공동체 활동가 3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지은 시민의 사회적 상상력 대표님, 이예정 마을활동가님,
이신정 건강마을 두잇 대표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먼저 제가 오지은 대표님께 우리 마을 성과 지표 이게 뭔지 왜 만들었는지 아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일단 궁금한 건 뭐 항목이 뭐가 있을까? 뭘 가지고 평가를 할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어떤 항목이 있을까요? 이게 우선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성과 지표 인지 줄 세우는 거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벌써 지금 제가 그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각각 마을 활동 그리고 공동체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게 어떤 변화를 만들고 계시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크게는 공동체 지표, 지속가능 발전 지표, 주민 자원 지표로 나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부연해 드리면 공동체 지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변화, 공동체의 변화, 관계망의 확장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이 되고요. 지속가능 발전 지표는 그 공동체에서 활동의 미래 가치, 무엇을 보고 우리가 활동할 거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지속가능 발전 지표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민자원 지표가 우리가 지금 실제로 투여하고 있는 자원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자원활동 그리고 재능, 현물, 현금 등 실제로 그 공동체가 운영되기 위해 우리가 투여하고 있는 자원들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이 됩니다. 그 저는 얼핏 생각할 때 마을 성과 지표가 있어서 이렇게 쭉 지표가 나오면은 몇 점 이하 공동체 마을은 다음 해부터 지원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마을 공동체 활동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걸 만든 거네요. 그 네. 방법을. 이제 조금 이해가 됐는데 여기 진심진님이 와 이해된다. 말씀 잘하신다. 이렇게 아까 4부 끝날 때 문자를 주셨거든요. 아마 대부분 저처럼 마을 성과 지표가 뭔지 이제 들으면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번 이신정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그 건강마을 두잇에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할 때 이 마을 성과 지표가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요즘 이렇게 지원 사업의 결과적인 부분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성과 지표를 만들 것이냐는 게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볼 땐 늘 마음속에 똑같이 결과적인 거에 대한 평가에 거부감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저희를 대면해서 인터뷰하실 때도 사실 초반에는 선입견을 가지고 좀 거부감이 느껴졌다가 인터뷰를 계속 진행하면서 느낀 것들은 활동가 입장에서는 마을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또 얼마큼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측정을 하는 걸로 이해가 되면서 결과적 평가보다는 과정적 평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저희의 활동들을 더 오픈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게 되는 결과가 나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오시는 게 되게 반가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활동가들이 좀 적극적으로 더 답변을 해드리고 했던 것들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마을 성과 지표를 측정하려고 인터뷰를 하러 오면 네. 이렇게 거부감이 생기는데 똑같은 마음으로. 그게 아니라 이 활동을 말하자면 이런 거네요. 학교에서 성적을 결과로 매기는 게 아니라 한 학기 동안 얼마나 재밌게 학교를 다녔는지를 학생마다 다르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신정 건강마을 두잇 대표님은 아까 공동체 지표, 지속가능 발전 지표, 주민자원 지표가 있다고 했는데 그 건강마을 두잇 연천에서 두부 만들고 이런 걸 하시면서 어떤 지표가 활동하시는 거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는 사실은 저희는 이주민이고 거기 마을 주민들은 이제 거기 정착민들이기 때문에 저희 연천 토박이들. 네, 그렇죠. 저희가 이주민과 관계를 맺는 거에 있어서 그게 더 자원 확보라든지 저희 활동가가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든지 이것들이 성과 지표에 나타났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성과 지표에 저희가 좀 동의할 수 있었던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네요. 토박이 분들은 그냥 콩으로 두부 만드는 거 옛날부터 하던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새롭게 연천에 가서 자리 잡고 사는 분들이 그 문화를 좀 잘 보존해 보자 네. 하고 하다 보니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원래 토박이 분들하고 이제 교류하거나 공감 소통하는 게 커졌다는 그런 그렇죠. 얘기. 그럼 이건 주민 자원 지표인가요? 아니면 관계 공동체 관계 지표가 되나요? 지금으로서는 약간 복합적인 아, 여러 복합적인 가지죠. 두 가지 다 그러네요. 그 이혜정 선생님께 또 여쭤보면 마을 활동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런 성과지표 분석을 한번 직접 해보자. 이 성과지표를 같이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시게 된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특별한 배경은 없고요. 네.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네. 의 매니저님이 올해 이런 양성 교육과정이 진행이 될 건데 한번 참여해 보겠냐고 해서 열심히는 할 수 있다. 참여해 보겠다. 그런데 이제 주제가 성과 지표 측정이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전만 해도 성과 측정 지표라는 그 단어 자체도 너무 어렵고 맞아요. 이게 개념이 확 와닿지는 않았어요. 예, 그런데 근데 이게 마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긴 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연하게 이제 생각은 하고 있었죠. 보통 이제 저희 마을 활동가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마을 활동을 하다 보면 나름의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올까 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여긴 어디? 이런 생각들이 막 문득문득 들어요. 아,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회의가 밀려오거나 허탈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약간의 조증과 우울증을 같이 겪어내는 듯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무언가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도 보람도 있고 마을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맺을 수 없었던 인간관계도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고 네. 나의 마을 활동 반경도 굉장히 넓어졌지만 마을 활동이 아까도 이제 오지연 저기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을 활동 자체를 자원봉사, 뭐 희생, 취미 활동 또는 보조금 낭비 이런 키워드를 저희들이 종종 접하게 돼요.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굉장히 좀 분노를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마을 활동이 뭐야? 마을 공동체가 뭐야? 뭐 이런 질문들을 종종 받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말로는 이제 대충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사례로밖에 설명이 안 되고 이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또는 이제 자료들을 제시를 하지 못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런 마을 성과 측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마을 활동가들이 스스로의 활동에 대해서도 개념 정리를 잘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하기도 굉장히 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네. 이 교육에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많은 부분들을 좀 얻을 수 있었고 보람된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 이혜정 선생님 제가 소개하실 때 마을 활동가입니다 그러셔서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네. 그 사람들한테 그럼 소개를 할 때 저는 마을 활동가입니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사람들이 마을 활동이 뭐지? 네. 부녀회장 하시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입주자 대표 네, 네, 네. 위원장이신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아까 그 하시는 활동 얘기를 들으면서 네. 그거를 성과지표를 만든다고 했을 때 네. 그 어떻게 이런 건 이런 성과지표가 되면 좋겠다 하고 이제 아이디어를 내시고 막 하셨을 거 아니에요. 성과지표를 만들 때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사실은 제가 요런 건 요렇게 뭐 할 수 있다. 거기까지는 이제 사실 연구자의 영역인 거고요. 네. 어느 정도 이제 틀이 갖추어져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지표 조사를 하는 공동체 지표 같은 경우도 설문조사 항목들이 이미 정해져 네, 있었고 네. 주민자원 지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원 지표는 이제 국가에서 지원받는 지원비 외에
주민들이 스스로 활동을 통해서 이뤄내는 가치들을 네. 그 가격으로 환산하는 거거든요.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 게 주민자원 지표예요. 네. 그런 것들도 이미 이제 연구자 영역에서 다 마련돼 있었고, 네, 네. 예, 뭐 지속 가능 발전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계획서. 그러니까 해당 공동체 저는 이제 건강마을도 여기 계시지만 네. 공동체 사업 계획서를 보면서 여기에 지속 가능 발전 지표가 뭐가 있는지를 분석해내는 이제 활동들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활동을 해보셨으니까 네. 다른 공동체 활동을 네. 보면서 네. 이 지표에 대한 네. 어떤 요즘 입시생들 말에 네. 의하면 네. 정성 평가를 할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수치 정성 평가가 평가 이제 아니라. 그거 지표들은 이제 정성 평가를 한 거고 네. 이제 정량 평가로는 예. 심층 인터뷰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세 가지를 뭐 설문조사하고 그 주민자원 지표 내용들을 일일이 이제 물어내서 책정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숨어 있는 뜻, 그 활동을 하면서 숨어 있는 뜻들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그룹 인터뷰 FGI라고 해가지고 네, 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그 공동체 활동가들 몇 분을 모시고 다 이제 질문을 하면서 쏟아내게끔 하는 거였죠. 네. 정말 재밌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네. 제가 점점 이해가 되면서 예, 예. 그러니까 마을 성과 지표의 틀을 만드신 게 아니라 만들어진 그렇죠. 틀을 가지고 보완하면서 네. 실제로 각 마을 공동체들을 평가할 때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신 네, 거군요. 적용을 해본 거죠. 아하. 진심진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기껏 끼지 마세요. 세 분 다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절대 안 꺾이시는 분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 오지은 대표님께 그 경기도 곳곳에서 이런 마을 성과 지표를 산출하려면은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공동체들이. 곳곳에서 네.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지금 성과 지표는요. 기존에 연구자들이 하던 걸 마을 활동가가 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 기반을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동체 활동하시는 거를 현장 연구자로 양성되셔서 가서 직접 하신 요 과정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바로 하기는 사실 적용하기 쉽지 않아요. 바로 직접 하기에는. 네. 이거를 목적에 따라서 좀 나누어서 좀 더 보완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성과 지표는 행정과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실제 각 공동체들이 본인의 활동을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직접 측정하는 부분,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쭤보신 부분은 실제로 직접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직접 체크하고 활용하려면은 어떤 부분이 필요하겠는가라고 제가 좀 바꿔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좀 더 쉬워져야 합니다. 쉬워져야 된다. 지표들이 지금 사실 이혜정 선생님도 96시간의 교육을 받으신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활동하신 분도 96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분들이 직접 내 공동체 직접 측정을 하시려면은 조금 더 용어나 지표가 좀 더 쉬워져야 되고 그렇네요.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앱이나 이런 것들 바로바로 입력할 수 있는 좀 쉬운 게 같이 보완이 되어야 되고, 덧붙여서 직접 입력을 하더라도 방금 현장 연구자들이 같이 그걸 좀 도와주고, 아까 얘기했던 정성적인 부분은 심층 인터뷰로 좀 보완해서 네. 좀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과정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느낌이 확 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신정 대표님을 이혜정 선생님께서 가셔서 인터뷰를 하신 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러셨구나. 어떠셨나요, 이신정 대표님 인터뷰하면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반에는 좀 우리를 평가하러 오는구나라는 기분에 별로 그렇게 반갑지 탐탁지는 않았어요. 그냥 일 빨리 해결하고 우리 일을 빨리 하자 보내야지. 이런 생각이었었는데 과정에서 굉장히 그런 오해들은 많이 풀리고 우리가 뭘 했는지, 그리고 그 사업비 안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과 그 외에 우리의 그 사업을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서 그 외의 것들을 만들어갈 때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의 역할을 그 돈으로 환산되어서 우리한테 바로 오지는 않지만 그 돈으로 가치를 환산하여서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인정 욕구를 좀 충족시켰다라는 느낌을 과정에서 좀 받은 네.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럼 같아요. 굉장히 그
한참 하다 보면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그렇게 네. 된다고 하셨잖아요. 마을 네. 활동이 네. 사실 이게 무슨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막 명예를 주는 일도 아닌데 자원봉사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실은 재능과 시간과 노력을 막 그냥 한없이 들이는 활동이잖아요. 근데 이 지표 평가를 받으면서 인정받는 느낌이었다 하니까 네. 그럼 이건 되게 성공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혜정 선생님은 인터뷰하시면서 네. 그 건강마을 두잇이 참 뭐가 제일 마음에 드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건강마을 두잇 공동체가 있는 지역이 연천군이죠. 연천군 성곡리인데 거기가 이제 노인 인구는 많고 학령 인구는 줄어드는 인구 소멸 지역이에요. 거기다 이제 홀몸 어르신들이 좀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 사회적으로부터 이제 고립이나 고독사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좀 그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지역의 문제로. 그런데 이 건강마을 두잇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집에만 계시려고 하던 어르신들이 밖으로 나오시게 된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도 그러게요. 네, 너무나도 큰 감동이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그 내용을 들었을 때. 네, 네. 예, 이게 바로 마을 활동이고 이 마을 공동체의 가치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어떤 지식이나 지혜가 필요하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거를 느끼시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진짜 정부에서 돈을 주고 하려고 해도 하기가 힘든 그렇죠. 건데 정말 자발적인 공동체 활동이 아니면 알아낼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는 그런 사업이네요. 이거는. 그래요. 오늘 이혜정, 이신정 두 분께서 이 마을 성과 지표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한 1분씩 해주신다면.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제가 1년간의 이제 지난 24년 1년간의 교육을 듣고 실제 현장에서 조사에 참여하고 또 조사한 결과물로 정리해내는 과정들에서, 이거는 정말 너무 힘들게 교육을 받고 힘들게 교육을 하셨어요. 우리 오지은 대표님께서도. 그럼 이건 일회성 사업으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연속성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정말 있고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마을 성과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활동의 가치를 스스로 마을 활동가가 스스로 느끼기도 하고 외부에서 마을 활동의 가치를 인정해 주기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배워왔던 그런 교육 과정도 지속적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고 또한 일기에서 배출된 저희 활동가들의 역량이 조금 더 계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96시간을 교육받았다고 했는데 그런 분들을 일회적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이신정 선생님은요? 저도 같은 주제지만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한국은 워낙에 빨리 바뀌는 환경이잖아요. 그거에 저희 농촌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빨리 적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평가 지표가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게 그냥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 1회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대면을 한 적이 네. 작년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저희 스스로도 객관적 평가가 되면서 발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역량 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저도 마을 활동가가 돼야 되는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그래요. 끝으로 오지은 선생님이 또 이렇게 청취자분들께 오늘 인터뷰 전체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저는 이제 마을 공동체가 아직 낯서시겠지만 그래도 마을 공동체 활동만큼은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가 좀 되시죠? 네, 네. 저는 그 어떤 연구자보다 마을 공동체 활동만큼은 마을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이 가장 잘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가장 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민분들이 기존에까지는 활동만 하셨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활동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마을에서 활동하는 연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을 연구는 시민활동가, 현장 연구자가라고 좀 기억해 주시고 같이 함께하는 시민분들도 그럴 수 있지라고 이게 일반 상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이들 좀 기억해 주시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을 활동하고 그 활동에 대한 연구가 떨어진 게 아니라 그렇죠. 활동하는 분이 직접 그 연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마을 성과지표.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 마을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경기도 마을 성과지표 개발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오지은 시민의 사회적 상상력 대표님, 이혜정 마을활동가님, 이신정 건강마을 두잇 대표님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